이야기TV 상고사 K랩 오마당 환님의 제세이어와 생명의 수레바퀴. 오늘은 환단고기 규원사와 단기고사 부도지를 기본으로 해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환단고기는 창세편부터 환국의 7번 환님 및 18번 환웅, 47번 단군연대기, 북부여단군연대기, 천부경 3일신고 참전계경과 시가까지 삼성기 상하, 단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 5건을 수록한 역작입니다. 규원사화는 북의 노인이 조선시대 1376년 발해 역사서 조대기를 참조해 진영 6일을 썼는데 그를 참조해 저술했다고 합니다. 환웅이 환님의 명을 받아 세상을 만들고 세상에 나와 치우씨, 고시씨, 신지씨 등 3천 무리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데 탕록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47번이 단군 치세를 기록했습니다. 단기고사는 대진국 대조영아오 대야발이 발해오라 쓴 것을 정해박이 1959년 번역한 단군 연대기이고, 부도지는 20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가 만들어진 도깨비 시대 이후 마고 시대의 마고성 낙원에서 5만 년 전 쫓겨난 인류가 부도를 만들어 천성을 되찾아 담을 복분 낙원을 되찾아 가겠다고 다짐하는 신라 사람 박재상이 쓴 책입니다. 사족입니다. 환자는 굳셀환, 클환인데 하늘에서 왔으니 하늘로 읽어야 한다는 임승국 한단국이 번역자와 뜻을 달리하기에 환으로 표기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한웅, 한국, 한단고기 등 모든 환자를 환으로 바꿔 환웅, 환국, 환단고기로 표기합니다. 환희는 환님으로 발음했을 것으로 짐작되어 말미암을 인자를 님으로 표기했습니다. 환국 이야기는 환하대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동이족은 구한족이라 하고 한국인은 구려족으로 구분하였으며, 참고로 흉노 제국의 황제 탱그리고도 선우, 하늘의 아들 선우는 몽골 제국의 황제 칭기스칸과 마찬가지로 하늘로부터 지도자로 지명되었다는 탱그리칸의 다른 별칭입니다. 탱그리칸은 단군 이후의 천신사상에 기반한 유목민족 지도자를 말합니다.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모다 보니 그것도 명확한 사실은 적고 밝혀지지 않은 여백이 너무 많은 선사시대다 보니 시기가 상반될 때도 있고 이름도 서로 상충되어 다른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명이라면 베이컨의 역사는 배가 난파당하고 남은 널판지나 다름없어서 건져 올려진 것보다 잃어버린 과거가 더 많다란 말로 대신합니다. 역사라기보다는 재미있는 이야기꾼의 이야기로 가볍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용한 책이나 인용글은 때로 제 나름 많이 각색하여 그 책 내용과 많이 다를 수 있음을 함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어기여차 어허야 어기여차 어허야 어기여차 어허야 어기여차 어허야.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1만 2천년 전 250만 년 동안의 자연에 의존하는 단계의 수렵 채집 이동 생활에서 자연을 이용 개발하는 문명 형성의 기틀이 마련된 농업혁명이 시작되어 촌락 생활이 시작되었다. BC 8496년 대홍수가 있었다. 메모두, 술록, 들소를 쫓아 툰드라 북부 지역으로 올라온 20에서 60여 명의 떠돌이 수렵 채집 무리들은 엄청난 추위가 천년간 반복되어 많이 죽었다. 그리고 마침내 빙하가 퇴각하면서 기온이 3, 4도 올라가 중앙아시아는 사막이 아니라 초원으로 덮여 사람이 살기 좋은 고온 다습한 기후가 되었다. 초원에는 사슴과 소가 나타나 나무의 어린 잎을 뜯어먹었다. 그리고 순다랜드가 있었다. 해수면이 100m 정도 내려가 동북아시아, 러시아 북단과 아메리카 대륙 서북부가 연결되고 황해가 육지가 되고 동해는 호수가 되어 일본과 대만, 인도네시아 섬들이 연결되어 오스트레일리아까지 육지로 연결되었다. 200만 년 전부터 약 1만 년 전까지 지구에는 최소 6종 이상의 다양한 인간종이 동시에 살았다 한다. 그런데 그 후 딱 한 종, 호모 사피엔스, 크로마뇽 인만이 살아남아 농업혁명, 즉 신석기 시대를 맞는다. BC 만년 농사를 시작하고
토기와 도구가 발명되고 그물, 낚시, 바늘, 방직 기술과 건축 기술이 발달한 노계 시족 공동체 생활을 시작한 것이다. 아직 벼는 재배되지 않아 수확량이 크지 않았지만 조와 기장을 주로 재배했다. 두세 차례 농사를 지으면 수확량이 줄어 자리를 옮겨 불을 놓아 농사를 짓는 화전농법을 했으며 대부분은 양과 염소를 방목하며 계절에 따라 초원을 오르내리는 유목생활을 하였다. 1만 년 전 환림의 나라가 있었다. 천하의 모든 인류가 하나로 모였으니 그 사회는 남녀노소 차별이 없었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는 공동생산 공동소유의 평등하고 풍족한 모계시족 공동체 사회였다. BC 7199년 환림이 나라를 다스렸으니 그 나라를 이름하여 환국이라 한다. 그 사회는 3300년간 계속되었다. 태고의 음과 양이 아직 나누어지지 않은 채 아주 흐릿하여 오랫동안 닫혀 있었으니 하늘과 땅은 혼돈하였고 해와 달, 별들은 난잡하게 쌓여 질서가 없고 흙과 바다는 뒤섞여 있어 무생명의 자체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우주는 단지 커다란 암흑덩어리일 뿐 물과 불은 쉬지 않고 서로 움직인 지 어언 수백만 년이나 되어 아무것도 살 수가 없으니 귀신과 도깨비들도 근심하고 슬퍼하더라. 하늘에 무릇 한 분이 큰 주신이 계시니 환님이라. 모든 우주를 통치하는 끝없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서 하늘 저 끝 높은 곳에 계시면서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시면서도 언제나 자연스레 한결같은 빛을 내뿜으시니 그 아래로는 또한 수많은 작은 신이 계셨다. 환이라 함은 밝은 빛을 말하는 것이니 곧 근본 바탕을 모양으로 나타낸 것이요, 인이라 함은 말미암은 바를 말하는 것이니 곧 만물이 밝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났음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한 분 큰 주신이 손을 마주잡고 곰곰이 생각에 잠기시어 이르기를, 지금과 같은 우주의 큰 덩어리가 어둠으로 닫힌 지 이미 오래더라. 천지 개벽의 기운이 감싸인 채 머물러 있기를 바야흐로 나아 길러지기를 바라고 있구나. 만약 때가 다하였음에도 세상을 열어 구분하여 주지 않는다면 어찌 가엾은 공덕을 이룰 수 있으리요. 하고는 환웅천왕을 불러 명하였다. 세상을 가르고 나누어라. 환웅천왕은 명을 받들고 물러나와서 여러 신들을 불러 각자에게 스스로의 신통력을 크게 발휘하게 독려하니 단지 바람과 구름이 어둑어둑한 가운데 검푸른 빛이 더 깊어지고 번개불이 일어나며 번쩍이는 섬광은 쏜살같이 치달아 얽혀드는 것만 보일 뿐 우레와 천둥 소리는 맹호가 울부짖는 소리와 같은지라. 옥녀는 놀라서 낯빛을 잃어버리고 모든 도깨비들은 모두 도망쳐 숨어버렸다. 그 다음 순간 아주 흐릿하게 하늘과 땅이 처음으로 나누어지기 시작하니 그 나누어진 처음에는 단지 바람과 구름이 어둑어둑한 가운데 검푸른 빛은 더 깊어지고 텅하니 비어있는 휑하니 넓은 것이 아무것도 구분할 수 없더라. 환웅천왕이 해와 달은 바퀴가 굴러가듯 서로 어울려 돌아 고운 빛을 발하라 명하니 마침내 하늘에서 환한 빛이 땅에 내리 비추게 되니 해가 가는 것을 낮으로 하고 밤이 가는 것을 밤으로 삼게 하고 별들로 하여금 창공을 두루 돌게 하니 이로써 사시를 정하고 햇소와 날수를 길어갈 수 있게 하셨다. 그러나 비록 하늘과 땅을 나누고 해와 달을 운행하게 하였으나 땅에는 물과 불이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하였고 흙과 바다는 그 원기가 아직 나뉘지 않은 채 하나로 엉켜 있어 멈추어 쌓아온 기운이 아직 열리지 않아 변화하지 못하였구나. 물과 불을 분리하라. 한 분이 큰 주신이 다시 환웅천왕에게 명하여 법력을 크게 드러내게 하니 단지 큰 땅덩어리만 보이던 것이 물이 휘돌아 나가며 물이 모습을 드러내 흙과 바다가 비로소 나뉘어져 자리를 잡게 되었도다. 그리하여 불의 기운은 잠들어 땅속으로 들어가고 물의 기운이 그 표면을 움직이니 만물이 무성하게 생겨나게 되었구나. 이로써 초목은 뿌리를 내리고 곤충과 물짐승 및 날짐승과 들짐승 등이 무수히 무리지어 자라나 땅 위의 삼계에 번성하여 가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하늘과 땅이 처음으로 나누어진 이래 또 10만 년이 지났다. 하늘의 큰 주신인 환님이 다시 무신들을 모아놓고 이르기를, 우주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타고 너희들이 이미 번거롭게 힘을 내어 하늘과 땅을 가르고 나누어 만물을 드러내게 하였으니 그 공덕이 자고로 한량이었구나. 그렇지만 하늘과 땅 사이에 마땅히 만물이 어른을 두어야 하겠기에 그 이름을 사람이라 할 것이니, 하늘 그리고 땅과 더불어 삼재로 삼아 만물이 주인이 되게 하리라. 원래 하늘과 땅에서 했던 기운을 구분하여 만물이 되게 하였는데, 그 신령하고 빼어난 성질과 곱고 밝은 기운은 잠은 모아 받았지만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지는 못하였구나. 이제 사람의 무리를 만들어서 이들로 하여금 무생명 가운데 스스로 주인 노릇을 하여 그 신령하고 빼어남을 이끌어내어 곱고 밝음을 드러내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마땅히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나 그렇다고 절대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 하며 환웅 천왕에게 세 번째로 명을 내리니, 천왕은 명을 받들어 계획을 세웠다. 이에 환웅 천왕은 하늘에 가득 찬 별자리를 모두 불러 하늘 위의 모든 일을 나누어 맡게 하고, 주신이신 환님휘하의 모든 작은 신들에게 명령하여 하나같이 모두 하계에 내려가 산악과 하천, 해양과 소택, 구름과 들판 및 마을들의 바탕되는 일들을 다스리게 하며 근엄하고 공평하게 하여 잘못이 없도록 하였다. 그러한 연후에 하늘과 땅의 신령하고 빼어난 성질과 곱고 밝은 기운을 가려 모아 무수한 사람들을 만들었다. 한 분이 큰 주신이 이에 네 번째로 환웅천왕에게 명하기를, 이와 같이 사람과 만물을 일으켜 완벽하게 완성하였구나. 그대는 몸소 하계에 내려가 그 노고를 너무 애석히 생각하지 말고 무 사람들을 이끌어 하늘의 이치를 이어서 가르침으로써 만세토록 후생이 모범이 되도록 하라 하고 천부의 세 가지 인을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가지고 널리 이롭게 하여 홍익인간 천하에 교화를 베풀어라 제세이와 하셨다. 환웅천왕은 혼연히 명을 받들어 천부의 세 가지 인을 지니고서 풍백, 우사, 운사 등 3,000무리를 거느리고 태백산 박달나무 하늘사다리 박달나무를 타고 내려오셨다. 태백산이라 하면 곧 백두산, 시안의 태백산을 말한다. 그가 내려오자 뭇 사람들이 엎드려 그를 임금으로 추대하니 그가 곧 신시시이다. 초목이 뿌리를 내리고 금수가 무수히 생겨난 이래 또 10만 년이 되었다. 부계자의 규원사와 초판기. 인류의 시조는 나반이다. 처음 아만과 만난 것은 아이스타였다. 꿈에 천신의 가르침을 얻어 혼례를 이루니 구원족은 모두 형제이며 그 후예들이다. 고기에 의하면 파네르산 아래에 환님의 나라가 있었다. 천의 동쪽의 땅을 또한 파네르 국이라 한다. 이 땅의 넓이는 남북이 5만리여 동서는 2만여리이니 합하여 환국이라 하고, 나누어서는 비리국, 양원국, 구막한국, 구다한국, 일군국, 우루국 또는 필라국, 객현한국, 구모액국, 매구여국 또는 직구다국, 사나바국, 선비국 또는 시위국 또는 통고사국, 수미리국이라 한다. 합하여 12국이다. 천에는 지금이 북해다. 7세를 전하는데 그 영년은 3301년이다. 혹은 말하기를 63,182년이라 한다. 어느 말이 옳은지는 알 수가 없다. 출처 환단고기 중 원동 중의 삼성기. 신선인 발귀리는 환님이 하늘세계에서 직접 내려와 일신강충 인간을 다스린 것 제세이와는 인간 세상도 하늘세계와 같음을 몸소 보여주기 위함이라 노래합니다. 그 노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을 끝까지 공부하면 밝음의 다른 이름임을 알 수 있다. 있는 듯 없는 듯 흔하고 빈 듯 거친 듯 묘하다. 사면은 그 몸이요 일삼은 그 쓰임새이니 하나가 고리가 되니 나눌 수 없다. 커다란 호응에 빛이 있으니 이것이 신의 형체요 커다란 기운이
영원히 있으니 이것이 신의 조화다. 1월의 번창은 환님의 속마음이니 모든 것이 시작은 여기에 있다. 빛이 비추어 선이 되고 원을 깨달아 세상에 만가지 무리가 나온다. 고로 원은 일이요 무국이며 방은 이요 반극이며 각은 삼이요 태극이다. 무릇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가르침은 환님이 환웅에게 내린 임무이며 환님이 직접 내려와 인간 세상을 다스리면 사물의 본질은 태양과 똑같으니 태양처럼 인간 모두를 널리 이롭게 하라는 신시가 단군조선에게 전하는 사명이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일, 대일을 끝까지 공부하면 밝음, 양기 혹은 환하다의 다른 이름을 알 수 있다. 있는 듯 없는 듯 흔하고 빈 듯 거친 듯 묘하다. 삼일은 그 몸이요 일삼은 그 쓰임새이니 하나가 고리 환이 되니 나눌 수 없다. 커다란 허공에 빛 환하다. 허공에 빛이 있으니 이것이 신의 형체요 커다란 기운이 영원히 있으니 이것이 신의 조화다. 1월 태양, 달 혹은 삼라만상의 번창은 환님, 하늘신의 속마음이니 모든 것의 시작은 여기 속마음, 사랑에 있다. 빛, 환님, 태양 혹은 일, 사랑, 빛이 비추어 선, 줄 1차원이 되고 원을 깨달아 세상에 만가지 무리가 나온다. 고로 원, 원은 일이요 무국, 태극의 처음 상태로 끝이 없다 혹은 끝이다. 시작이다 혹은 없다. 1과 10, 시작과 끝은 같다는 고리사상입니다. 고로 원은 일이요 무국이며 방, 네모 혹은 방향, 장소, 방은 이요 반극, 무국과 태극의 중간에서 서로의 개성으로 팽팽하게 당겨 긴장된 상태 혹은 불완전하여 계속 커가는 상태. 방은 이요 반극이며 각은 삼이요 태극, 우주 만물의 본체로 모습을 드러내기 전의 원방각 실체, 삼이 일이 되는 삼신일체 사상. 원은 일이요 무극이고 방은 이요 반극이며 각은 삼이요 태극이다. 이 원방각을 말해준 겁니다. 무릇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가르침은 환님, 천재, 하늘신이 환웅에게 내린 임무이며 환님이 직접 내려와 인간 세상을 다스림. 일신강충 제세이와 환님이 직접 내려와 인간 세상을 다스리면 사물의 본질은 태양, 하늘 세상과 똑같으니 태양처럼 인간 모두를 널리 이롭게 하라. 성통광명 홍익인간은 신시 배달고 혹은 신의 도시 신시가 단군조선 선명하고 깨끗하고 곱게 빛나는 아침을 바라보는 뜰에 서 있는 임금에게 전하는 사명이다. 한당국이 이맥의 태백일사 소도경전 본훈. 오나라 때 만들어진 중국 민간에 전하는 천지창조 신화로 반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고는 환웅이 바람신, 비신, 구름신 등 삼천무리와 함께 태백산 신단수 하늘문과 연결되어 하늘에 오르내리는 하늘사다리, 그 연원으로 제단 혹은 피라미드 맨 꼭대기에 나무 한 그루를 심는다. 태백산 신단수로 내려올 때 같이 온 무리 중 하나입니다. 반고는 환님이 환웅과 정치적 독립을 승인한 첫 번째 민족인 반고기한의 시조입니다. 중국인들은 반고 신화를 자신들의 천지창조 신화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이 아직 갈라지지 않았던 시절, 우주의 모습은 다만 어둑한 한 덩어리의 혼돈으로 마치 큰 달걀과 같았다.
인간의 시조 방구가 이 큰 달걀 속에서 1만 8천 년 동안 고나게 잠자다 깨어나 눈을 떠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다만 보이는 것이라고는 흐릿한 어둠뿐이었다. 그는 몹시 고민하다가 어디선지 큰 도끼를 하나 갖고 와서 눈앞의 어두운 혼돈을 향해 힘껏 내리쳤다. 산이 무너지는 듯한 와르르한 큰 음률과 함께 큰 달걀이 드디어 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던 가볍고 맑은 공기는 점점 올라가 하늘이 되었고 무겁고 탁한 기온은 가라앉아 땅이 되었다. 하지만 방구는 이때 세상이 매우 불안해 보여 다시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들이 합쳐지려고 하늘이 자기한테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다. 방구는 급히 자신의 머리로는 하늘을 떠받치고 두 다리로는 땅을 단단히 디뎌 무거운 것들과 가벼운 것들을 떼어놓기 위해 애를 썼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변화와 함께 자신도 변화해 갔다. 하늘이 매일 한 길, 사람 키 정도 혹은 2.4에서 3m, 아주 옛날에는 사람 키가 3m나 되었던 듯. 하루에 매일 한 길씩 높아지고 자신의 키도 매일 한 길씩 커갔다. 이렇게 1만 8천 년이 지나니 하늘은 높아지고 땅은 낮아졌으니 방구는 거대한 거인이 되어 키가 9만 길이나 되었다. 그렇게 오랜 세월 고독하게 혼자 서서 하늘을 떠받치고 있었으니 다시는 하늘과 땅이 내려앉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견고해져 방구는 안심이 된 듯 긴장이 풀리면서 쓰러져 죽었다. 그가 죽으면서 그의 몸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의 입에서 새어나온 숨결은 바람과 구름이 되었고 목소리는 우르렁거리는 천둥소리가 되었다. 왼쪽 눈은 태양, 오른쪽 눈은 달로 변했다. 손과 발, 그리고 몸은 대지의 신인 오악이 되었고 피는 강과 바다가 되었다. 핏줄은 길이 되었고 살은 밭이 됐고 머리카락과 수염은 하늘과 별로, 피부와 털은 화초와 나무로 변했고 이와 뼈는 반짝이는 금속과 단단한 돌, 둥근 진주와 아름다운 옥돌로 변했다. 쓸모없는 땀조차도 이슬과 빗물이 되었다. 말하자면 반구는 죽으면서 자신의 몸 전체 모든 것을 지구에 바쳐 더 풍요롭고 아름다운 자연 그 자체로 새롭게 부활한 것이다. 또 일설에 의하면 방구가 기뻐하면 햇빛이 빛나는 맑은 날이 되고 노하면 하늘에 겹겹이 구름 끼는 흐린 날이 되었다 한다. 더 특이한 기록으로는 방구가 용의 머리에 뱀의 몸뚱이를 하고 있는데 숨을 한번 들이쉬면 비바람이 몰아치고 숨을 내쉬면 천둥 번개가 요란했으며 눈을 뜨면 낮이 되고 눈을 감으면 어두운 밤이 되었다 한다. 중국 나나이제도 근처에 300리에 달하는 방구의 묘가 있다고 한다. 유인의 아들 환님이 하늘의 길을 전하는 천부 3인을 이어받아 알타이 산맥 하늘의 배꼽으로 황금산이라 하며 하늘 사다리가 있어 인간 세상과 하늘이 소통하는 통로. 알타이 산맥 옆 빛가로수, 바이카로수, 천해 혹은 천수, 시베리아의 푸른 눈 근처에 황국을 열었다. 환님은 인간 세계를 둘러보며 구한의 무리를 향해 말했다. 신이 여기 있나니 모여라. 환님은 자연재해를 겪은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들이 의지할 신이 존재라는 것을 아신 것이다. 그때 모인 이들이 구한족이다. 추후 중국인들은 그들을 나누어 예맥, 숙신, 선비, 흉노로 부르게 되는데 당신은 극소수인 중국인을 제외한 다인종, 다민족 모든 민족을 말한다. 거석 유적지가 요새로 쓰인 흔적이 없고 주변에 무기가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봐 고대 사람들은 평화롭고 창조적인 문명의 황금 시대를 누렸다. 마샬. 그들은 거석 유적지를 만들어 신을 찬양했는데 평화롭고 창조적이었다. 안파견 환님은 소도를 만들어 교육을 했고 문자와 법을 만들어 형벌을 주고 옷, 집, 바퀴 만드는 법을 전수해주고 달력과 시와 분을 사용했다. 동물이나 물고기, 식물이 뿌리, 열매를 수렵 채집하던 유인시대에 비해 그는 유목생활을 택했다. 환님은 각 무리를 나누어 고리를 엮듯 엮어 유라시아 단일국가를 만들었다. 빛깔 호수를 중심으로 12개 나라가 시침처럼 나누어 추위가 풀리면 시계 반대방향으로 북두시성을 따라 조금씩 모두 회전해 빛깔 호수에서부터 중원으로 점점 내려가고 따뜻해지면 점점 올라가 10월이면 빛깔 호수에 모여서
북극성의 천재를 지내고 물품을 공평하게 나누고 두세 달 정도 놀이를 하면서 풍속을 즐기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먹을 것이 풍족하고 질병이 없으니 고민이 없었고, 성이 없으니 성을 만드느라 일할 것도 없었고, 전쟁이 없으니 전쟁에 나갈 일도 없었다. 사냥을 하다 추위가 풀릴 때쯤이면 다시 점점 밑으로 내려가 퍼지면서 유목 생활을 계속했으니 그 땅이 동서 2만리, 남북 5만리라 했으나 당시 어디에 국경선이 있었으며 경계선이 있었으리요마는 가히 중원이 4배에 이르는 유라시아 전체의 통일국가였다. 아주 먼 옛날 인간들은 평화와 행복 속에서 별 어려움 없이 신과 소통하고 죽음을 모르고 질병과 고통이 없는 자유로운 경지에서 초자연적인 힘을 쓰는 황금시대를 살았다. 칼바이트. 파미르 고원에 마고성이 있었다. 황궁씨가 무리를 이끌고 천산지역으로 왔고 알타이 산맥으로 유인씨가 무리를 이끌고 왔다. 추위로 많은 인간이 죽자 환님이 적석산, 환난 티베르족 자치우주 롱런현 하늘사다리에 내려왔다 하고 파네루산 아래 환국을 세웠다 하니 빛가로수까지 하여 3300년간 도읍지를 3번 옮기거나 도읍지를 3곳에 두지 않았나 싶다. 터키 남쪽에 있던 괴베클리 테베에서 신전이 발견되었는데 현재 발굴된 세계 최초의 도시 유적이다. 또 팔레스타인 지역인 예리고에서 최초의 성곽 도시가 발굴되었다. 홍산문화 8000년 전 세계 최초의 치아 수술 흔적이 발견된 유아 문명, 만년 전, 즉 BC 8000에서 BC 1500년의 일부, 중국의 12%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내몽골 자치구 요동지역 적봉시에서 1908년 일본에 의해 최초 발견, 1980년 중국 본격 발굴, 12% 발굴 현재 국제적으로 BC 4700에서 BC 3000년 인정. 요하강은 고려화로 압록수라고도 한다. 환남, 환웅, 단군이 유적이 지금 요동지역에서 발굴되고 있으며 요하강은 고려의 국경지역이기도 하다. 유물이 발굴될수록 연대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홍산문화의 적석총과 제단, 여신묘, 특히 1984년 10월 31일 5000년 전의 여신상 발굴로 문자는 아직 발굴되지 못하였으나 초급 문명사회의 초기 국가 단계를 인정하게 되었다. 유아문명 유적지에서는 신러문화, 소하서문화, 흑룡화문화, 사해문화, 부하문화, 조보구문화를 비롯해 BC 4500년부터 BC 3000년 홍산문화, 적봉시 우하량에서 한 변이 100m인 세계 최초 피라미드 적석총과 여신상 발굴,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1000년이 빠르다. 홍산문화를 열어 초기 국가 단계의 초급 문명사회를 보여주어 세계를 놀라게 했다. 전기는 신석기 문화, 후기는 동석 병영문화로 나누는데 홍산문화 전기까지가 황국시대에 해당된다. 홍산문화 후기와 소하연문화가 동석 병영문화인데 배달국 시대와 겹친다. 고급 문명사회를 보여주는 청동기 시대인 하가점 하층문화, 하가점 상층문화가 나오는 시기가 조선시대이다. 요하 문명의 발굴은 기존 인류 최초의 문명으로 알려진 수메르 문명보다도 2500년이나 앞선 고도화된 문명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사망호제처럼 요하 문명의 유물 외 모든 것은 신화이고 전설이다. 고조선의 존재는 최근 요하 문명 유물로 인정받았으나 환림, 환웅시대는 아직 찾아야 할 우리의 역사이다. 치우천왕은 황제 헌원과 함께 여러 이야기가 남아있다. 과거 어느 나라 역사책에도 요하 지역에 문명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다. 위소 논란으로 역사책으로 인정 못 받고 있는 환단고기, 귀원사와 단기고사, 부도지에만 남아있다. 원래 역사란 추측이 태반이고 나머지는 편견이다. 월 듀런트의 문명 이야기라고 했던가. 위 책들이 참조했던 책들이 안 나타나는 한 위서 진서 논란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다. 상당 부분, 특히 환단고기에는 요동 요소지방 이야기와 천부경 등 그냥 흘려서는 안 되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러한 책이 나온 원본이 있었을 것이다. 사막이나 고원 혹은 바래만 밑에서 언제 어떤 유물이 발굴되어 찬란한 그 시대의 이야기를 유물이나 글로 말해줄 날이 올 것이다. 중국 전설에 의하면 유소시 시대가 있었다. 사람의 수는 적고 짐승의 수는 많아서 사람이 짐승과 벌레 등등을 이기지 못했는데 어느 성인이 나무를 짜맞춰 집을 만들어서 갖가지 해로움을 피할 수 있게 해주자 사람들은 기뻐하며 이 성인을 천하의 왕으로 삼으니 유소시라고 불렀다 한다. 그 후 불을 가르쳐준 수인씨 시대와 용의 후에 태오보키씨 시대, 그리고 쟁기를 만들어 오곡을 씹는 법과 의학을 가르친 농업신 염제신농씨 시대가 있다. 이를 합해 중국의 전설 속 사망시대라 한다. 혹은 수인씨 대신에 인간을 만든 여화씨, 혹은 태양신 염제신농의 부하로 불이신 추경씨를 넣기도 한다. 유소씨, 수인씨는 환림의 환국시대 이전 인물이고 태오복기와 여화는 동시대이다. 염제신농과 오제는 환웅과 동시대이다. 오제의 요 임금 때 단군조선이 세워져 건국 2000년 만에 한나라에 망한다. 한나라는 중국 한족이 세운 최초의 통일국가이다. 그 앞의 사망 오제와 3대 춘추 전국과 최초 통일국가 진나라까지는 단군의 제후국 혹은 구한족의 나라이다. 사망의 첫 번째 임금인 태오복기가 송나라의 사서 로사 10권에 환웅, 즉 환웅이란 기록이 있다. 태오복기 씨는 포이 역시 천황의 호칭이다. 사람의 제왕으로 황웅씨라 하며 약 만년 전쯤 아주 태고 시대에 고도로 발달된 초고대 문명이 있었는데 그 문명은 중국 대륙에서 아메리카까지 지구 전역에 퍼져 있다가 갑자기 또는 서서히 사라졌는데 너무나 오래전 일이어서 잊혀지게 되었다. 하프쿠트 교수의 고대 해양왕의 지도. 그런데 인간의 시계와 마고성의 시계가 달라 마고성의 일일이 지구의 100년이 해당될 수도 있다. 마고성의 수류는 뜻대로 되지 않았고 깨진 음료는 뜻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별자리를 보며 자연의 순리가 회복되지 않는 것을 본 환님은 인간들이 모두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아시고 환웅에게 말했다. 아들아, 인간이 포도를 먹은 것은 인간의 잘못이 아니란다. 숫자 5이 꽉 차 후천의 세계를 열대가 되어 먹은 것이니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단다. 도깨비를 조심해라. 도깨비는 충직한 놈이 못 된다. 그들이 혼란을 만들었음을 잊지 말거라. 그리고 이어 말씀하셨다. 아들아, 배를 만들거라. 비가 오면 모두 피라미드로 모이라 하거라. 나는 마고성에 가봐야겠다. 그리고 환님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떠난 것이다. 환웅은 배를 만들라고 독촉했다. 그러나 큰 비는 10년이 되어도 오지 않았고 사람들은 환웅을 못 믿을 신으로 외면했다. 환웅은 배가 망가지면 다시 만들었다. 마침내 자연의 깨진 음률이 큰 비를 내리게 했다. 끝없는 비는 온 천하를 물에 잠기게 했고 하늘까지도 물이 삼킬 듯 했다. 마고가 성을 수리하느라 물을 부은 것이다. 그 물이 마고 성벽을 넘어 인간 세계로 흘러넘쳐 지구에 커다란 홍수가 발생했다. 마고가 만든 많은 인간들이 생명을 잃어야 했다. 그러자 인간들은 파미르고 온 마고성에서 더 멀리 흩어졌다. 바다의 수위가 올라오면서 순나랜드도 없어졌다. 중국의 동해, 즉 황해가 바다가 되어 현재의 지형이 되었다. 그리고 또 유라시아의 기온이 떨어지고 건조해지면서 황국은 붕괴되었다. 그때가 BC 3898년, 환국 3300년이었다. 어떤 이는 황국이 BC 7199년이 아니라 BC 67000년경에 시작되어 63182년 계속되었다 하나 이는 마고성에서 내려온 이후의 유인시대 5만년을 합해서 전해지는 듯하다. 환님이시여 나의 하느님. 아리아리 아라리여, 환님은 우주의 빗살 아라리가 낳네. 그 아들은 매일 태양을 끌어올리는 까마귀 삼조고. 스리시 스라리요, 환님의 아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환웅을 내려보내. 아리랑 아라리랑
아들을 낳으니 아리랑 고개 우리 국조 당군이로세. 나를 두고 가시는 님은 환웅이 곰 부족을 만나고 아리랑 아라리오 단군이 하백이 딸과 결혼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내가 태어났다네. 아리아리 아라리오 환님과 환웅 가시는 님아 인간을 다스리고 스리스리 스라리오 단군이 나라를 세우시니 가고 나면 그뿐이냐. 그 이름 환국과 신시 배달국 아리랑 아리랑 우리나라 단군 조선이로세. 아라리가 났네. 하느님이 보호하사 스리스리 스라리오 하느님의 나라 내님은 떠나가네. 단군 조선 만만세. 탱그리칸 어기여차 어허야 어기여차 어허야 어기여차 어허야 어기여차 어허야